오늘은 13편으로 ESG 경영 성공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환경이나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에 중소기업은 현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으로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이 편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모든 기업에게 ESG 경영 도입의 중요성과 도입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쉽게 시청하실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설명은 네이버 클로버 더빙 아나운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2023년도 매출액이 약 500억 원 정도 되고 당기순이익은 매출액의 7% 정도 됩니다. 창업은 20여 년 전에 했고 안료 전문 생산 기업으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 도료나 산업용, 인쇄용 잉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탄탄한 해외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의 영위업종은 화학제품 제조 기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우수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 평가 등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ESG 경영을 다른 중소기업보다 미리 앞서서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할 때 기업 내에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ESG 경영 지원 전문 기업의 컨설팅을 요청하여 ESG 경영을 도입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ESG 경영을 위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고 공시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등 ESG 경영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면서 ESG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과로 해외 수출 시 필요한 유럽의 공급망 평가 등급인 에코바디스 골드 메달 등급을 획득하여 안정적으로 수출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하면서 재무적인 요소 외에도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단순히 이윤 추구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 창출과 환경 생태계 보존의 역할을 다해야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ESG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는데 2025년부터는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ESG 공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유럽은 2023년, 미국은 2024년부터 역내 수입하는 공급망 평가를 하고 있으며 대기업에서도 납품하는 협력사들의 공급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경영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ESG 경영을 필수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도 또한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생존할 수 있으며 발전할 수 있습니다. ESG 경영 도입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ESG 경영 도입 방법은 경영학에서 사업 추진 시 활용하는 PDCA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계획, 실행, 점검, 개선의 단계를 거쳐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플랜 단계는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로 수준 진단, 조직 재편성, 이해관계자 평가, 중대성 평가, 전략 과제 설정, 실행 계획 수립, 핵심 성과 지표인 KPI 설정, 규정 정비 등을 통해 ESG 경영 시스템 기반을 구축합니다. 두 단계는 목표를 수립한 후 실행하는 단계로 비전과 방침을 정하고 전략 과제를 실행합니다. 기업 홈페이지를 ESG 경영에 맞춰 개편하고 전사적 변화 관리를 추진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속 가능 보고서도 발간하며 지배구조, 공급망 평가 준비, 보고서 공시 준비 등을 수행합니다. 계획과 목표에서 실행 과정은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체크 단계는 실행 후 점검하는 단계로 평가 모델을 준비하고 미디어 평가를 통해 언론에서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평판 조사를 합니다. 평가 보고서를 발행하고 공급망 평가를 실시합니다. 공급망 평가는 자신의 회사에 납품하는 협력사들도 평가하며 우수한 협력사와는 지속적인 거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액트 단계는 개선하는 단계로 체크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점을 향후 계획과 목표 수립에 반영합니다.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ESG 경영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KPI를 재설정하며 경영 전략을 변경하여 기업을 보다 향상된 상태로 개선합니다.
이러한 PDCA 과정이 순환하여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인건비 등 고정비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부담 경감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특히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는 매년 공급망 평가인 에코바디스는 2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아웃소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적자 생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적자 생존의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찰스 다윈이 말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 허버트 스펜서라는 철학자가 먼저 말했고 찰스 다윈이 생물학 분야에 인용한 것입니다. 맹자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천자는 천보지복이고 역천자는 천보지환이라는 말이 있는데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뜻으로 같은 맥락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환경은 계속 변화합니다. 항상 그대로 있는 상태는 없으며 환경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환경에서 살아가는 유기체들은 적응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죠. 기업의 경영도 이제 ESG 경영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ESG 경영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ESG 경영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했고 중소기업도 도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업이 기존과 같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만을 창출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윤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책임을 다하며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모범적인 기업 경영 시대로 변화했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